신청사 누수의 원인으로 설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미흡해 신청사 수십여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만 5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조기 후보 단일화를 제안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순환 사고에 대비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안전 요원은 물론 구조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충주 호암지에 대형 음악 분수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70m까지 올라가는 분수에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 지하 누수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좁은 우수관로 때문에 빗물이 제때 빠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와 시공의 허점이 더 드러난 건데 결국 다음 달 6일까지 누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는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왼쪽부터 도청새 별관, 다목적 강당, 도의회 본관입니다. 본관 지하층 누수는 작은 우수관로로 인한 역류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다목적 강당과 도청 별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로 1층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2층을 거쳐 배수되도록 설계돼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벽 틈 사이로 파고든 빗물이 그대로 지하 1층 강당과 지하 2층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빗물이 2층으로 향하게 한 설계 오류는 바로 옆 도청새 별관의 누수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초 설계 단계에서 별관 안으로 빗물이 유입될 걸 예상하지 못해 방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인근 당산공원에서 내려온 많은 양의 빗물도 낮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 출입구로 몰리면서 도로를 타고 지하 주차장까지 침투했습니다. 여기는 지하 2층인데요. 천장 곳곳이 젖어 있고 여전히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미흡해 빗물이 내부 곳곳에 퍼져나갔고 현재까지 확인된 누수 지점만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방수공사 안 된 부분은 계속해서 밑으로 타고 흐릅니다. 이 타고선 옆으로 쭉 해가지고 틈이 있는 데서 또 흐르거든요. 공사를 발주한 충북개발공사는 시공사에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누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보완 공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외 연수비를 마련한 지방의회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충주 음성을 제외한 도내 10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은 관행은 악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도내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항공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에 대해 충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충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보 진영은 조기 후보 단일화를 통해 내년 교육감 선거전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충북교육감 선거가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지만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윤건영 교육감의 재선 도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김병호 교육감 시절 부교육감을 지낸 김성근 전 청주교대 석좌 교수,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윤 교육감과 대립한 김상열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남기현 충청대 교수, 조동욱 전 충북도립대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서 윤 교육감과 막판 단일화를 이뤘던 김진균 청주시 체육회장이 최근 진보 진영 행사에 얼굴을 비치며 말을 갈아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이후 구성될 추진위원회에서 이들은 이번 선거가 충북교육의 방향을 바로잡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을 지향하시는 분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단일 후보를 추대하는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공정한 방법으로 경선을 하는. 추진위는 다음 달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등록과 단일화 방식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과연 진보 진영이 조기에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덩달아 물놀이 사고도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청주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가상의 순환 사고에 대비한 물놀이 안전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하천 물놀이 초소 안전요원이 물놀이를 하다 허우적대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끌어당기기 위한 드로우백을 던지고 몸을 뜨게 하는 구명환을 투척합니다. 자동 제세 동기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도 연습합니다. 실종자 신고에는 드론을 띄워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수색을 벌입니다. 음식물 같은 걸 많이 먹고 들어가면 또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물놀이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필히 구명조끼를 입고. 청주시가 순환사고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 매뉴얼입니다. 34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 관내 9곳의 계곡과 하천 등 자연 유원지에서 실시합니다.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안전 매뉴얼을 숙지합니다. 소방 등 관계기관들도 환자 이송 등 안전요원들과 손발을 맞췄습니다. 소방당국은 맨몸으로 구조하는 것은 2차 사고의 위험까지 높인다며 구조장비 사용과 신속한 119 신고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순환사고의 예방을 위해 준비운동과 휴식을 비롯해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피해줄 것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물놀이 관리 지역에 상시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언제라도 이제 외찰과 구조 활동을 함으로써 물놀이가 발생하지 않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여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안전요원 배치 기간을 한 달 늘려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충주 호암지에 대형 음악 분수가 오늘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70m까지 뻗어 올라가는 분수에 영상과 레이저까지 어우러져 도심 속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드넓은 물결 위 시원한 물줄기가 한들한들 춤을 춥니다. 음악의 선율에 맞춰 움직이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는 거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충주 호암지 대형 음악 분수가 드디어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길이 120m 규모의 대형급 분수로 고사 분수는 최고 70m까지 치솟습니다. 시원하고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분수와 신나는 음악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춘 채 삶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마음이 확 들리는 것 같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새로워진 것 같고 예,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음악 분수의 매력은 어둠이 내린 야간에 더욱 빛납니다. LED 조명과 영상이 어우러진 스페셜 워터쇼는 도심 속 밤 풍경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색다른 즐길거리를 선사합니다.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멋진 불빛과 분수가 생기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퇴근 후 저녁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음악 분수를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전망데크, 수달이 쉬어갈 수 있는 수초섬도 갖춘 호암지는 시민들과 생태가 공존하는 복합 친수문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음악 분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시민의 숲 2단계, 그리고 충주시립미술관, 목재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 호암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호암지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가동하는 충주 호암지 음악 분수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중 3회, 주말 4회 운영됩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충북도의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순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과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도의회의 다음 임시회는 오는 9월 3일 개회해 14일간 열립니다. 제천 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의원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엄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엄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처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지폐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모두 소각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이를 활용해 돈 볼펜이나 돈 방석 등 다양한 화폐 굿즈를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지폐는 목재 펄프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면 펄프가 주원료입니다. 약품 처리와 광택, 인쇄 단계를 거쳐 홀로그램 등 보안 요소를 가미한 뒤 전지 상태의 지폐를 잘라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용지의 자투리나 불량품 등 부산물이 한 해 평균 100톤이나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지폐 부산물은 모두 소각 처리돼 환경오염과 비용 부담을 불러왔습니다. 조폐공사가 폐기물이던 지폐 부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화폐 굿즈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잘게 자른 지폐 한 장 분량의 돈가루를 볼펜 몸통에 넣어 일명 돈볼펜을 만들었는데 5만 원권부터 1,000원권까지 권종별로 다른 색상의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이 밖에 돈가루를 넣은 돈방석과 돈달력, 돈봉투 등 다양한 화폐 굿즈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대전 조폐공사 화폐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화폐 제조 과정에서부터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화폐 굿즈까지 화폐의 일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 오시면 화폐의 탄생, 제조, 순환까지 화폐의 일생을 보실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화폐 폐기물과 부산물들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새롭게 탄생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화폐 굿즈는 비록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부산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면서 이색적인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돈은 부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화폐 굿즈는 친환경 순환 자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의미 있는 선물로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소각하던 걸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들 삶이 빡빡하잖아요. 돈 때문에. 이게 재물을 갖다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조그만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는 이번 화폐 굿즈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버려지는 화폐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개발해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주 LNG 발전소 건립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동서발전과 충주시가 시민을 기만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1차 서류심사 보류 사유인 주민 수용성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서발전이 2차 제출 서류에 보류 사유 해소 문구를 기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서발전이 발전소 건립을 제안했다는 충주시의 주장과 달리 충주시가 동서발전에 LNG 발전소 유치를 건의한 것이라는 말을 국회 관계자에게 전해 들었다며 대대적인 반대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충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청과 충북교육청, 소방, 우정본부 노조 등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2.7에서 2.9%로 결정했다며 이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내년 임금은 최소 6.6%, 직급 보조비는 4만 원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우즈베키스탄의 제2도시인 사마르칸트주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예프 아디제 사마르칸트 주지사와 협약을 맺고 의료와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1,944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전체 외국인 환자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3,000명의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충북을 찾은 바 있습니다. 농협조합장 운영협의회는 2025 청원생명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습니다. 임시청사에서 개최된 구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변익수 농협조합 운영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3천만 원 규모의 입장권 6천 매를 구매해 농협조합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2025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월 24일부터 열흘간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열립니다. 제천 도심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제천시는 야간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남당초등학교와 경희숲 유치원 인근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 제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오경나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이 제8대 이사장에 재선임됐습니다. 충청학원은 오경나 현 이사장의 재선임을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청주지법은 수년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 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간 해외 음란 사이트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118장 등을 불특정 타인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지만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